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기설비 기술기준 가능할 때 제가 문제와 여기 해설에 이렇게 빨간 줄을 쳐가면서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줄친 부분에 같이 줄을 치고 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복습하시면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할게요. 81번 154kV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시가지에 경동 연선으로 시설할 경우 단면적은 몇 밀리미터 제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150mm 제곱이고요. 이 내용은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4kV면 100kV 이상이 되겠죠. 여기 보면 단면적 150mm 제곱 이상의 경동 연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150mm 제곱이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2번 조상기에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는 조상기의 뱅크 용량이 몇 kVA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요거는 답은 3번 15,000kVA 이상입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51.5 조상설비의 보호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런 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설비 종별 조상기 물어봤어요. 그죠? 조상기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뱅크 용량은 15,000kVA 이상일 때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15,000kVA 이상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3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이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죠?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선의 안전율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1.11 지선의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틀렸죠? 2.5가 되어야 맞는 겁니다. 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선 3가닥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보면 전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이어야 한다. 맞네요. 그럼 알맞는 건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도 볼까요? 지중해 부분 및 지표상이 2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다. 여기 지중 부분의 지표명상 0.3m, 0.3m는 30cm지요. 그죠? 여기 20cm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0.3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 도금을 한다. 30cm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4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보면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면상 5m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요 내용 전체 다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선에 관련된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 모든 내용 숙지하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4번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도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511.2 전기 저장장치. 전기 저장장치가 뭐죠? 뭐 배터리, 전지,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의 전기 배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옥축 또는 옥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합성 수지관, 금속관 공사, 금속재 가요 전선관 또는 케이블 공사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어디서요? 전기 저장장치의 시설의 전기 배선에서. 그런데 전기 저장장치, 뭐 배터리 전지라고 했어요. 여기 태양전지, 요것도 전기 저장장치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요 내용을 쭉 보니까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 금속관, 합성수지관 공사, 애자 사용 공사. 여기 규정에는 애자 사용 공사가 없지요.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시고 1, 2, 3번은 전기 저장장치 시설에 관련된 올바른 설명이 되겠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5번 3300V 고압 가공전선을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경우 지표상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답은 6m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2.5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인데요. 여기 보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m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6m. 그래서 답은 3번 6m가 되고요. 요 내용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요. 고압 가공전선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 레일명상 6.5m.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5m. 가부터 다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다. 요거 암기. 예, 암기예요.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입니다.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6번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조합 옥내 배선에서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이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답은 1번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232.31.1 금속 덕트 공사의 시설 조건에 보면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의 합계는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일 것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20% 이하.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87번 고압 보완공사에서 지지물이 A종 철주인 경우 경과는? 자, 이게 한국전기설비규정 332.10 고압 보완공사 경관의 제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A종 철주죠? A종 철주 경관 1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1번 100m. 요거 암기예요. 요거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8번 제2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미터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하는가? 네, 이거 3m.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2차 접근 상태입니다.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112 용어 정리에 보면 제2차 접근 상태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네, 그래서 3m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9번 고압 지중 케이블로서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재, 기타 견고한 관 또는 트라프에 넣지 않고 부설할 수 있는 케이블은 예,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4.1 지중 전선로의 시설에 보면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해야 한다. 다만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 전선이 콤바인 덕트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콤바인 덕트 케이블이 되겠습니다. 네, 3번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0번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특과 가공전선로는 상시 정전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애가 없도록 시설하기 위하여 전화 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는 몇 마이크로 암페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2 마이크로 암페아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 유도장애 방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km마다 유도전류가 2 마이크로 암페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2번 2 마이크로 암페아가 되겠습니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91번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조합 옥내배선 공사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라이팅 덕트 공사는 조영제를 관통하면 안 돼요. 조영제가 뭐냐면 뭐 이런 벽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조영제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통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 1, 2, 4번은 라이팅 덕트 공사 시설 기준에 이제 맞는 내용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2번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과 가공전선과 그 지짐을 완금류 지주 또는 지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33.5 특과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여기 보면 22.9kV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사용전압이 22.9kV면 여기 적용이 되겠네요. 이격거리는 0.2m, 0.2m면 20cm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장치는 전기 욕기용으로 내장되어 있는 2차 전로의 사용전압을 몇 볼트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가? 답은 10V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241.2.1 전기 욕기의 전원장치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전기 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사용되는 전기 욕기용 전원장치는 내장되어 있는 전원의 변압기의 2차 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답은 10V 이하.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4번 조합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선과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0.5m가 아니고요 2m예요. 2m.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221.3 옥상 전선로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조합 옥상 전선로는 전개된 장소에 전선과 그 조합 옥상 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제와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3번이 되고요. 1번, 2번, 4번은 조합 옥상 전선로의 시설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95번 변전소에서 154kV급으로 변압기를 5개 시설할 때 취급자 2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울타리는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4 특고 압용 기계기구 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요런 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사용전압 구분 154kV급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35kV 초과에 160kV 이하가 되겠네요. 여기서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변상의 높이는 6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6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저항값은 몇 옴 이하인 때에는 접지 시스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가. 답은 30옴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한국전기설비규정 341.14 피레기 접지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고압 및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피레기 접지 저항 값은 10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요게 여기서 얘기하는 접지 시스템의 규정입니다. 10옴 이하가 접지 시스템 규정인데, 여기 규정에 보면 피레기의 접지도체가 그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의 접지저항값이 30옴 이하인 때에는 그 피레기의 접지저항값이 10옴 이하가 아니어도 된다. 즉 접지 시스템 규정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용의 것인 경우에 접지 저항 값이 30오hm 이하인 때에는 접지 시스템의 규정, 즉 10오hm 이하, 이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예,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7번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로 전격 전류가 63A 초과 시 동작 시간이 120분인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동작 전류 배수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12.3.4 보호장치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과전류 트립 동작 시간 및 특성 해서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20분이라고 했죠. 120분. 그리고 63A를 초과한다고 했습니다. 요때 동작 전류 1.45배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도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8번 폭연성 분진 또는 화양유의 분말이 존재하는 곳에 조합 옥내 배선은 어느 공사에 의하는가? 예, 답은 1번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2.1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폭연성 분진 또는 화양유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조합 옥내 전기설비는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케이블 공사 중에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99번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비종철주, 비종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서 전선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은 3번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1에 보면 특과 가공전선로의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내장형 전선의 지짐을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내장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00번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해당되는 것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문제예요.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111.1 적용 범위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 놨는데요. 저압은 교류는 1kV 이하, 즉 1000V 이하, 직류는 1.5kV 이하, 즉 1500V 이하가 되겠고요. 자, 고압은 교류는 1kV를 초과. 1kV까지는 저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kV, 즉 1000V를 초과하는 전압. 교류에서는 고압이라고 하고요. 직류에서는 1.5kV를 초과, 즉 1500V를 넘는 그 전압을 고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7000V, 즉 7kV까지를 고압이라고 하고 7kV를 넘는 전압은 직류 통틀어서 특고압이라고 합니다. 예. 요거 구분해서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고압 물어봤죠? 고압. 교류는 1kV를 초과,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까지 7kV까지. 예, 7kV 이하인 것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4년 제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풀어봤습니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왕도가 없어요. 그냥 암기입니다. 그냥 암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줄친 부분만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하시는 것이 아마 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줄친 부분 이렇게 같이 체크해 놓으셨다가 빠르게 여러 번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